안녕하세요. 라뉴 채널의 라뉴입니다. 앞 영상들에 열심히 다이어트 중인 제 브이로그를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단기 다이어트의 시조새격인 덴마크 다이어트 후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평소에 셀카도 잘 안 찍는 저라 좀 영상이 어색할 수 있는데요. 즐겁게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덴마크는 못 가봤지만 덴마크 다이어트는 대학생 때부터 수도 없이 해봤는데요. 보통 일주일 정도 진행하면 2kg에서 3kg, 2주 정도 진행하면 5kg 정도 빠지고는 했는데 이번에는 주기가 잘 안 맞아서인지 킬로그램적으로는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지는 못했어요. 친구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서 앞뒤 가릴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성분들은 꼭 주기를 확인하시고 덴마크 다이어트를 진행하셔서 저 같은 불상사는 없기를 바랍니다. 먼저 덴마크 다이어트의 정의 먼저 알아볼게요. 덴마크 다이어트란 덴마크 국립병원에서 실시한 방법으로 수술 전 감량을 해야 하는 환자들을 위해 실시된 것이라고 해요. 보통 2주간 진행하는데요. 철저하게 식단을 지키며 5에서 무려 12kg까지 빠지는 감량 방법이라고 하네요. 제가 유래를 말씀드리긴 했는데 정의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래가 확실치는 않다고 해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적은 탄수화물, 고단백 식사를 베이스로 해서 탄수화물을 몸에 적게 흡수되도록 우리 몸의 체질을 바꾸고 체중을 감량하는 원리인데요. 덴마크 다이어트를 마치고도 보식을 진행할 때 탄수화물을 최대한 절제를 해주셔야 빠진 몸무게를 그대로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 전 솔직히 이틀 보식하고 친구 결혼식 갔다 온 다음에 다 돌아왔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지금 계속 다이어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마다 덴마크 다이어트를 계속 진행하는 이유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다이어트 시작을 수월하게 해줍니다. 덴마크 다이어트는 완전 절제 식단으로 다이어트 기간 동안 다른 음식물은 절대 섭취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를 한다고 해도 친구들 약속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오다 가다 막 맛있는 음식들이 보이면 저거 하나쯤은 괜찮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자꾸 한두 개씩 주워 먹고 이러잖아요. 덴마크 다이어트의 경우 다른 시기를 하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즉 1일차부터 다이어트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만큼 식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종 핑계를 제거하고 다이어트를 확실하게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두 번째, 다른 식이요법에 비해 영양이 균형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변비도 덜 생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식단을 살펴보면 계란, 육류, 토스트, 샐러드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이 골고루 들어가 있어요. 여타 극단적인 다이어트들에 비해 영양성분들이 골고루 들어있기 때문에 운동과 함께 진행해도 어지럼증과 같은 부작용은 없는 편이에요. 셋째, 양과 입맛을 개선해줍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이어트의 기본이 뭔가요? 적게 먹고 싱겁게 먹는다. 보통 저처럼 3kg 빼고 5kg 다시 찌우시는 분들은 다 저랑 비슷한 상황일 건데요. 단 일주일만 진행해도 양도 줄어들고 맵고 짠 음식들을 그렇게 쉽게 먹지 못하게 됩니다. 여건이 되시거나 의욕이 좀 충만하신 편이면은 솔직히 2주 정도는 하실 거를 권해드려요. 제가 덴마크 다이어트를 진행했던 2번째 영상을 보시면 제가 마지막 날 닭가슴살 소시지를 못 먹게 돼요. 저는 그 닭가슴살 소시지가 그렇게 짠 음식인 줄 몰랐어요. 일주일만 진행하고도 그렇게 간 있는 음식들을 먹기가 힘들더라고요. 물론 일주일 혹은 2주 다이어트를 하고 와 끝났다 라고 생각하시고 신나게 일반식을 드시면 말짱 도둑놈이 되기는 하겠죠.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해야지, 혹은 다이어트 중이지만 다이어트 중인데 저거 하나쯤은 괜찮지 않을까? 라며 가짜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덴마크 다이어트를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을 드려요. 물론 부작용도 있어요.
하루에 섭취하는 총 열량이 700에서 900칼로리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체중 감량에 효과는 크지만 그 대부분은 체수분, 손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장기간 시행하면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간혹 저보다 몸무게가 좀 더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덴마크 다이어트를 진행하고 감량 폭이 되게 크거든요. 그런 분들은 얘를 놓지 못하고 장기간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영양 불균형이 일어나서 건강을 많이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총 2주까지만 진행을 하시고요. 다이어트는 길게 보시면서 진행하는 게 좋겠죠. 또 단백질만을 계속 섭취하면 캡톤이라는 성분이 몸에서 계속해서 생성이 돼서 신체적으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이어트 진행할 때 체수분은 물론 근손실도 많이 일어나는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덴마크 다이어트 진행 중에는 꼭 운동 확실하게 진행해 주셔야 돼요. 물론 보식 기간에 근력 운동까지 병행해 주시면 더 좋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 덴마크 다이어트의 후기와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출퇴근 시간이 유연한 편이어서 덴마크 식단들을 다 제가 직접 준비해서 셀프로 먹었어요. 솔직히 시간이 좀 안 되시는 분들은 비용이 좀 비싼 편이기는 하나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드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덴마크 다이어트는 계란, 자몽, 커피, 토스트 이렇게 총 4가지가 메인이 되는 식단이에요. 일주일 기준으로 계란 27개, 자몽 10개, 블랙커피 18잔, 토스트를 9잔이나 먹게 되는 다이어트인데요. 그 외에도 샐러리, 샐러드, 오이, 시금치 등 다양한 종류들이 있기는 해요. 그리고 덴마크 다이어트 식단을 보다 보면 샐러리가 있는데 솔직히 한 단씩 사면은 양이 막 너무너무 많고요. 향이 강해서 좀 먹기가 힘든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롯데마트에 가서 샐러리 샐러드를 구입해서 먹었고요. 그래도 샐러리라고 해봤자 이만한 조각 한 4조각, 5조각 정도 들어있기는 한데 그래도 샐러리를 먹으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만 먹는 것만으로도 조금 위안이 되더라고요. 이 덴마크 다이어트의 제일 기본은 정해진 시간에 정확한 식단을 섭취하는 거예요. 저는 아침은 10시, 점심은 2시, 저녁은 7시에 먹었어요. 저는 막 출퇴근 시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막 아침 일찍 나서야 되는 직장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침 식사도 저녁 시간도 좀 늦은 편이기는 해요. 이런 식사 시간은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춰서 조절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세한 후기는 Q&A 형식으로 설명드릴게요. 된다를 하다 보면 삶은 계란, 닭똥 냄새가 너무 심해서 먹기가 힘들어요. 덴마크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계란 섭취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27개. 입에서 닭똥 냄새가 나서 너무너무 먹기가 힘들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엔 계란을 삶을 때 허브솔트를 살짝 첨가를 해줬어요. 그리고 꼭 반숙으로 삶아서 먹기 좀 수월하게 해줬습니다. 덴마크 다이어트 진행할 때 소금 먹으면 안 되는데 계란 허브솔트 쳐도 되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허브솔트는 일반 소금보다 염분이 좀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좀 적당한 양의 소금을 넣어주신다면 잡는 데도 좋고요. 덴마크 다이어트 진행하는데 크게 방해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삶은 계란이 좀 지겨우신 분들은 계란찜이나 계란 후라이, 시금치 나물 하실 때 시금치랑 같이 섞어서 시금치 파타타를 해서 드셔도 무방해요. 물론 기름과 간은 안 하시고 드시는 게 제일 좋겠죠. 계란 노른자가 콜레스테롤을 높인다고 하는데 계란 노른자까지 다 먹어도 되나요? 제가 덴마크 다이어트 블로그 이런 후기를 많이 찾아봤는데 계란 노른자를 빼고 흰자만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는 노른자 진짜 배부르지 않은 이상은 다 먹었거든요. 계란 노른자를 빼고 드시면 다이어트고 뭐고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계속 진행하시기 정말 힘드실 거예요. 계란 노른자가 흰자보다 영양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한테 계란 노른자 영양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미국 코네티컷 대학 연구팀에서 이게 너무 말이 어려워요. 미국 코네티컷 대학 연구팀에서 계란 영양 성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나 봐요.
그런데 그 연구 결과 계란 노른자가 가지고 있는 콜레스테롤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좋은 콜레스테롤의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중성지방을 분해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하루에 계란 3개 이상씩 드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동안 계란 노른자가 많은 오해를 받고 있었나 봐요. 대신 노른자는 흰자에 비해서 조금 지방 성분이 더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해요. 그래도 그 지방들이 다 거의 불포화 지방산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는데 큰 지장을 주진 않는다고 하네요. 앞으로 뭐 다이어트 하실 때 당연히 뭐 흰자를 드시는 게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조금 헛헛하시거나 하시면 노른자 조금 같이 챙겨 드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 덴마크 다이어트가 700에서 900칼로리인데 노른자까지 빼고 드신다면 영양이 불균형해져서 몸에 더 큰 무리가 올 수 있으니 임으로 조절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식빵은 꼭 통밀 식빵으로 먹어야 하나요? 일반 식빵은 안 되나요? 저는 그냥 일반 식빵 먹었어요. 물론 통밀 식빵이 식이섬유도 더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좋긴 하겠지만 전 덴마크 다이어트 진행할 때 이 식빵 9잔이 빛과 소금이었어요. 저는 탄수화물 중독도 심해서 토스트를 빼놓을 수가 없었어요. 어차피 식빵에 잼 발라 먹는 것도 아니고 2장, 3장 막 겹쳐서 먹는 거 아니잖아요. 일반 식빵으로 맛있게 먹자고요. 영상을 보니 커피를 임으로 거르시던데 그렇게 커피를 빼고 식단을 진행해도 되나요? 저는 이 덴마크 다이어트를 진행할 때 자몽도 계란도 아니고 이 커피 마시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전 커피를 진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커피를 먹으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다이어트에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충분한 수면이잖아요. 저처럼 커피를 먹고 나서 수면 장애가 좀 생기시는 분들은 한 절반 정도만 커피를 드시거나 아니면 일반 차로 대처하셔도 괜찮다고 합니다. 소고기 스테이크나 닭고기 양은 얼마나, 부위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소고기랑 닭고기 준비하실 때 양은 딱 100g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우리 다이어트 식단 중이잖아요. 그 이상은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저는 소고기는 처음에는 제비추리, 두 번째는 부채살로 해서 먹었는데요. 솔직히 지금 제가 구매해서 먹었던 것보다는 지방 함량이 좀 더 낮은 국거리용으로 구매해서 드시는 게 더 좋다고 해요. 그리고 덴마크 다이어트 식단 음식 조리 방법을 정확히 찾아보면은 소고기는 굽고 스테이크 소스를 조금만 추가해서 드시라고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저는 대신 고기 잡내도 잡을 겸 제사랑 허브솔트를 뿌려 먹었습니다. 소량이에요. 진짜 소량. 이 소고기를 먹을 때 짠내가 전혀 느껴지면 안 돼요. 잡내를 잡을 정도로만 진짜 살짝만 쳐서 드시는 거예요. 대신 양파를 좀 같이 구워서 소고기 스테이크를 조금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요. 양파에서 단맛도 나고 좀 수분이 있기 때문에 훨씬 먹기가 수월했어요. 그리고 닭고기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요. 닭고기 구이 1회당 닭다리 하나만 먹어요. 전 닭고기 보셨겠지만 첫 번째 영상 때 닭다리를 2개나 먹었거든요. 뼈 빼고 살만 거르면 한 100g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서 당당하게 2개를 먹었는데 1회당 닭다리 하나래요. 대신 여러분들도 굳이 막 힘들게 닭가슴살 드실 필요 없고요. 그냥 1회당 닭다리 하나 정도 딱 적당하게 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껍질 다 벗기고 삶거나 구워서 조리해 드시면 닭다리에도 기름기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닭가슴살 챙겨서 드시지 마시고요. 근데 이렇게 닭다리살을 삶거나 굽거나 하실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가공된 닭가슴살 사서 드세요. 닭다리살이나 닭날개가 막 다이어트용으로 싱겁게 나오는 게 없잖아요. 마지막, 된다고 음식은 어떻게 하나요? 제가 솔직히 이 덴마크 다이어트를 진행하면서 항상 실패하는 게 보식입니다. 얘를 끝까지 해야 덴마크 다이어트를 성공하는 거거든요. 보식은 덴마크 다이어트 기간에 1.5배에서 2배 정도 기간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찾아보면 아침에 현미죽, 김, 간장 뭐 이런 식으로 드시는 다이어트 보식 식단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건 진짜 막 계속 수시로 바뀌기도 하고 해서 막 식단을 골고루 챙겨 먹기는 진짜 힘들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3일 정도 덴마크 다이어트로 좀 망가진 속을 조금 달래주고요.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다이어트 식단 혹은 새로운 다이어트 식단들을 찾아서 쭉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덴마크 다이어트 보시 이렇게 쭉 진행하다 보면 정말 치팅데이가 너무너무 하고 싶거든요. 그 덴마크 다이어트를 끝나자마자 치팅데이는 절대 하시지 마시고요. 적어도 보식 기간을 일주일 정도는 두시고 적당한 양의 치팅데이만 진행해 주시면 저처럼 바로 웰컴백 하지 않아요. 5kg 정도 빼신 분들이라면 한 1, 2kg 정도만 돌아오니까 이 정도의 적당한 치팅데이만 진행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 다시 또 다이어트를 쭉 이어나가 주시면은 빠진 몸무게 유지하시면서 더 살을 빼면서 안정적인 다이어트를 진행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진짜 마지막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계란 한 판에 4,000원, 자몽은 한 개당 1,500원씩 롯데마트에서 구매했거든요. 그래서 총 15,000원이 들었고요. 식빵은 2,800원씩 파리바게트에서 우유 식빵으로 구매했어요. 그리고 야채 샐러드는 양상추, 파프리카 따로따로 구매해서 준비하면 훨씬 싸겠지만 거기까지 너무 귀찮아서 롯데마트에서 한 팩에 1,000원씩 판매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난 한 개당 총 7개 정도 구매해서 한 팩씩 되어있는 거 1,000원짜리 총 7개 구매해서 준비를 했고요. 닭다리는 롯데마트에서 50%나 할인받아서 3,700원에 구매를 했고요. 소고기는 저도 막 국내사나 한우 이런 거 사 먹어서 약 한 15,000원 정도 2회 분량해서 그 정도 들었어요. 시금치는 동네 앞 슈퍼에서 한 달에 1,000원에 구매해서 2번 나눠서 먹었고요. 오이는 2개에서 1,000원. 그 다음에 시금치 무침을 먹을 때 치즈를 약간 먹으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GS25 편의점에 가서 스트링 치즈 1,700원짜리 구매해서 먹었어요. 근데 솔직히 이거 먹으니까 너무 짜서 3분의 1 정도밖에 못 먹었어요. 그리고 갈치 8,000원에 구매했고요. 과일 청포도랑 오렌지 각각 5,000원씩 구매했는데 과일은 솔직히 패키지가 되게 커서 그 덴마크 기간 동안에 다 먹지 못했고요. 솔직히 지금도 꾸준히 먹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총 72,000원 정도 비용이 들었고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덴마크 다이어트 도시락은 일주일 기준으로 약 11만원에서 13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시간 쪽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라면 직접 덴마크 다이어트 식단을 준비하시면 한 5만원 이상은 충분히 아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덴마크 다이어트에 대해서 주저리 떠들어 봤는데요. 덴마크 다이어트가 꼭 정답은 아니니까 참고용으로 봐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귀리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이 영상 이후에 귀리 다이어트 브이로그 또 올려드릴 테니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요. 우리 모두 건강한 다이어트 합시다. 오늘도 화이팅!